최근 바로 그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법원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한 명의 열사병에 그쳤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인태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무덥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분들의 경우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중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그 기능을 상실해서 치사율이 매우 높아 그만큼 더욱 주의 깊게 현장의 안전을 챙겨야 할 대표적인 온열질환입니다. 최근 바로 그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도 법원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2년 7월 4일 대전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물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일 최고 기온은 33.5도에 이르러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으로 있을 수 있는 환경으로서 기상청이 폭염경보라는 기상특보까지 발표한 매우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원하청 각 현장 소장은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원청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법인은 산안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하청 법인은 산안법 위반으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구체화한 안전보건 규칙은 폭염에 노출된 작업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여러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근거해서 원청 현장 소장과 하청 소장에게 크게 세 가지의 안전보건 규칙을 문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염 노출 장소에서 열사병 등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 규칙 제566조의 의무, 폭염 노출 5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 규칙 제567조 제2항의 의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서의 소금 및 깨끗한 음료수 등을 비치해야 할 안전보건 규칙 제571조의 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위반 규정의 문헌 및 형식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모두 폭염에 노출된 작업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들로서 휴식과 그늘 제공, 수분 보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 금액이 133억 원이었던 원청 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50억 미만이었던 하청 법인의 경우 사고 당시 법의 적용 유예로 기소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원청 법인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의무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제8호의 중대산업재해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청 현장 소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원청 대표는 피고인들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청 법인은 8천만 원, 하청 법인은 6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청 소장의 경우 유죄 취지로 판결문의 범죄 사실에는 기재되었지만 기소 후 재판 중 사망하셔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별도의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폭염 속 작업하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최초로 확인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외 현장에서 작업 중 스스로 쓰러져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판결문에 적시된 원청과 하청의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범죄 사실을 이루는 안전보건 규칙 위반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휴식 제공, 그늘진 장소 제공, 소금 및 음료수 등의 비치 의무 위반은 하청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소속 사업주인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폭염에 노출되었다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반드시 폭넓게 챙기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폭염에 노출된 옥외 작업 현장과 그곳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들에 대하여도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폭염에 노출된 옥외 작업 현장은 통상적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해서 필요시 작업 중지, 휴식 실시, 수분 보충 등의 개선 대책을 이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폭염에 노출된 옥외 작업 현장에서의 온열 질환으로 발생하는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로서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라 이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현장 소장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거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은 매우 쉽게 예견 가능하고 특히 열사병은 치사율이 높아 중대산업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제8호가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은 앞서 살펴본 안전보건 규칙이 정한 폭염 대비 건강장애 예방 조치와 매우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제3호 및 제8호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것처럼 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가 매우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쟁점은 열사병의 중대재해 범위에 관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폭염에 노출되어 작업 중인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감옥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살펴볼 부분은 그렇다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한 명의 열사병에 그쳤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아니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동일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하나의 사업장 내에 속한다면 구체적인 장소나 발생 시점을 서로 달리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4호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년 이내에 서울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부산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 2명으로 총 3명이 열사병에 걸렸다면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도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 명의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여 곧바로 감옥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지만 폭염이 잦은 무더운 여름철의 경우 열사병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목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유의하여 더욱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은 건설 현장을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에서 폭염에 대비하여 안전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름철에는 본디 더위 속에 작업하는 것이 당연한데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의 관리자부터 회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언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의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발생은 통상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규제 강화를 예고하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고위험, 취약 사업장을 집중 지도 감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에 대비하여 시원한 수분 제공, 그늘 막등의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폭염 대비 5대 기본 수칙의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폭염 작업 중 5대 기본 수칙을 되새기고 무더운 여름 건강과 안전을 함께 챙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율촌 중대재해센터 TV의 정인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